I will make a hard no. Where is your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역사 10강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신라 말의 사회 동요에 대해 살펴보면 8세기 후반부터 소수의 진골 귀족이 노급 부활, 귀족의 경제력, 군사력 확대 등으로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 간 분열이 심화되었는데 해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귀족 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해공왕이 피살되며 무열왕계 왕위 세습이 단절된 후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왕위 쟁탈전이 심화됩니다. 이런 왕위 다툼의 대표적인 예들이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인데 김헌창의 난은 옹주 도독 김헌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김경신에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을 의미하고 장보고의 난은 청해진을 기반으로 서남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장보고가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한 것을 의미하는데 두 개 다 모두 실패하고 신라 말에는 지방민들의 봉기도 발생하였는데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의 스탈이 심화되고 국왕과 귀족의 사치가 심했으며 흉년, 자연재해, 전염병들이 발생하여 농민 생활이 악화되고 농민들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국왕이 주와 군의 세금을 독촉하자 지방민의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주에서 원종과 애농의 난이 발생하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게 다음으로 됩니다. 새로운 세력과 사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촌주 출신 낙향한 귀족, 군신 세력,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해상 세력,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인 초적 세력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농민을 자신의 군사로 이용하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촌락주의에 성을 쌓고 성주 또는 장군이라 자처하며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육두품 선종계열 승려들과 함께 신라 정부에 대항하며 새 사회 건설을 추구하게 되죠. 육두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여 육두품들은 능력이 있어도 관직, 승진 제한을 받았던 골품제의 모순이 신라사회 전반에 만연하다 보니 당에 유학하거나 학문, 종교활동에 몰두하고 사회 개혁안을 제시하지만 수용되지 않자 은둔을 하거나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데 빈공과에 합격하고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의 개혁안을 제출했던 최치원, 견훤의 참모가 되어 후백제 성장에 이바지했던 최승우, 신라 멸망 후 고려 기틀 마련에 이바지했던 최언위 등이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새로운 사상도 등장하게 되는데 선종, 풍수지리설, 미륵신앙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선종은 정신수양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권위 등을 부정하며 호족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선종 승려들이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아 전국 각지에 세운 사찰 중 대표적인 9개의 사찰을 구산 선문이라 하였고 사찰들은 호족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세워져 지방문화의 근거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 도선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는데 경주 중심의 지리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며 호족의 환영을 받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지방 세력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마지막으로 미륵신앙은 미래의 부처인 미륵의
새로운 세상의 개창을 주장한 사상인데 이들 사상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좋겠습니다.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면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를 후삼국이라 일컫는데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 서남 해안의 해상 세력과 농민군을 기반으로 무진주에서 성장하여 백제 계승을 표방하며 완산주의 도읍함으로써 건국되었는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부 지역의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육두품 출신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중국, 일본과 교류하며 신라를 공격합니다. 후 고구려는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독립한 후 왕건 부자와 중부지방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며 901년에 송악에 도움함으로써 건국되었고 철원으로 전도한 후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변경하고 신분보다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하였는데 궁예가 자신을 미륵불로 자처하며 가혹한 통치를 펼쳐 신하들에게 쫓겨나게 되고요. 신라는 세력이 약화되어 경주 부근의 경상도 일대만 지배하고 그럼 있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신라 말 지방민의 봉기가 발생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귀족들의 농민 수탈이 극심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3번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농민 생활이 악화되었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중앙정부가 강력한 왕권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신라 말 중앙 귀족들 간에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 왕권이 약화되었었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문제도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중앙에서 지방에 파견된 관리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호족은 신라 말에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농민들을 자신의 군사로 이용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선종승려, 육두품 지식인들을 포섭하여 사회개혁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5번 촌주, 군진세력, 해상세력, 낙향귀족, 초적세력 등이 형성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풍수지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승탑과 탑비를 유행시켰다. 이것은 선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요. 2번 신라 말 원효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것은 화쟁사상에 관한 내용이므로 2번도 틀렸고요. 3번 미래의 부처가 새 세상을 연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것은 미륵신앙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고요. 4번 통일신라의 정치 이념으로 국학에서 교육하였다. 이것은 유교에 대한 설명이므로 4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5번 산세나 지형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풍수지리설은 산세나 지형이 인간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이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네, 마지막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관련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뛰어난 학식을 지녔어도 골품제로 인해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았다. 신라 말 이러한 골품제의 모순에 불만을 품고 은둔하거나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육두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 육두품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 중앙의 왕위 다툼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육두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진골 귀족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주로 학문과 종교활동에 몰두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최치환, 최승우, 최언위 등이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죠. 5번
호족과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10강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